네, 오늘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는 199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장 논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미인도 위장 논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참 논란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 1991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군사정부가 어찌 보면 좀 종언을 고하고 그 문화적으로 다양한 이렇게 시도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정권 차원에서 어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좀 대중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되게 스타 작가였던 그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그 당시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미인도를 본 천경자 화백이 이거는 내가 그린 작품이 아니다. 라는 이런 폭탄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위작을 전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속된 말로 좀 난리가 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니 본인 작품도 못 알아보느냐라는 말까지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천화백은 그림이라는 건 내 자식과 같다. 이것을 몰라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하게 자기 작품이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화랑협회에다가 이 그림이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 맞는지 감정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화랑협회 측에서는 그 그림이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 맞는지에 대해서 감정을 했고 그 결과 이것은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 맞다. 진품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결국은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자기 그림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제3자들이 나서서 이건 당신 그림이 맞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좀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법한데요. 이 천화백의 유족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냈었죠. 네, 그 유족도 이제 진품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것이 위작인지 아닌지 제대로 된 어떤 감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객관적인 제3자를 섭외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냐면은 프랑스의 전문 감정업체 류미에르 테크놀로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는 루브르 박물관과 협업을 할 정도로 어떤 이러한 문서, 그 예술 문서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문적인 권위를 갖춘 곳이었는데 류미에르 테크놀로지가 이제 감정을 해본 결과 미인도가 진품일 확률은 0.0002%다. 사실상 이건 위작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천화백의 딸인 이제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지난 2016년 4월에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그다음에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화백의 그 작품이 아닌 것을 천화백의 작품인 것처럼 속여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허위 감정을 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 그 다음에 그 위작인 작품을 계속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천화백의 어떤 명예를 훼손했고 또 저작권법도 위반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2016년 그 12월경에 결국은 그 무혐의 처분을 해버립니다.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이 미인도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맞다라고 검찰이 또 한 번 확인을 해준 것이죠. 네, 검찰이 이제 기각을 했으면 그대로 그렇게 사건이 종결이 된 겁니까? 이제 이렇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 이제 그 고소인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한 항고에 대해서 또 기각이 되면 이번에는 법원에 재정 신청을 낼 수 있고요. 이러한 재정 신청에 대해서 이제 또 법원에서도 재정 신청을 기각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불복을 했고 오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그러한 불복 신청을 기각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 결정은 그냥 심플합니다. 그 원심에서 그러니까 원심 그 재정 신청 기각의 결정이 어떤 문제를 찾아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림의 그 이제 주체가 되는 주인인 화가가 이건 내 작품이 아니다. 라고 하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화랑협회 쪽에서는 이거는 당신 작품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그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을 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이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네. 봤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비슷합니다. 얼핏 네. 보면 비슷한데 사실 그림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작품이 왜 위작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화백이 이전에 그렸던 그러한 작품의 어떤 그러한 기법이랑 사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너무나도 다르고요. 네. 다 속된 말로 퀄리티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미인도를 천경자 화백이 아니라 내가 그렸다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린 위작이다라고 진술을 한 사람도 중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면 사실은 이 미인도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아닐 것이 거의 99.9%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달까요? 그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의 어떤 그러한 전시, 그 다음에 화랑협회의 그러한 감정, 그리고 그러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또 사실로 인정한 검찰의 결정, 그러한 검찰의 결정을 그대로 또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면서 이러한 유족 측을 대리했던 그 이제 백음자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네. 지금 백음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부당한 어떤 판단을 한 검찰의 행위가 이건 불법 행위다. 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좀 변호사님 개인적인 소회도 듣고 보니까 이 천경자 화백 대표작 중에 하나인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라는 제목이 좀 와닿기도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